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아주 일상적인 풍경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숨가쁘게 돌아가는 직장에서 상사의 잔소리에 영혼까지 탈탈 털린 오후 4시. 당이 떨어져 손이 떨려올 때 탕비실 구석에서 타 마시는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혹은 땀범벅이 되어 퇴근한 후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캬 소리를 내며 들이키는 시원한 콜라 한 모금. 이것은 현대인에게 단순한 음료수가 아닙니다. 팍팍한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가성비 위로이자 내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국가가 근엄한 표정으로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이 느끼는 그 달콤한 위로는 죄 시인입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징벌적인 세금을 매겨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겠다고 한다면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아주 묘한 그리고 위험천만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설탕세 슈가텍스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겉보기엔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애로운 지도자의 제안처럼 들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설탕은 비만과 당뇨의 주범입니다. 줄이셔야 건강해집니다. 아주 그럴싸한 명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진짜함에, 즉 정치적 계산서를 읽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캠페인이 아닙니다. 과거 담배가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죄악세 에신 텍스를 물려 세수를 폭발적으로 늘렸던 것처럼 이제는 전 국민이 매일 먹고 마시는 설탕에 빨대를 꽂겠다는 제2의 증세 전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달콤살벌한 공이 대한민국 식탁과 서민들의 얇디얇은 통장을 어떻게 강타할지 그 이면을 아주 집요하고 냉철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논란의 뿌리를 찾으려면 우리는 시계를 조금 더 뒤로 그리고 아주 멀리 돌려봐야 합니다. 사실 이 설탕세라는 유령은 꽤 오래전부터 여의도 상공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2015년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단숨에 2배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그때 흡연자들은 분노했지만 비흡연자들은 침묵하거나 동조했습니다. 몸에 나쁜 거니까 비싸게 팔면 안 피우겠지 라는 순진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흡연율은 가격 인상 직후 잠시 주춤하다가 이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비싼 담배를 피웠고 그 결과 정부는 매년 수조 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들이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학습했습니다. 아, 건강을 인질로 삼으면 조세 저항을 뚫고 지갑을 열 수 있구나. 그리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이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름하여 가당음료 부담금법. 음료 100리터당당 함량에 따라 최대 28,000원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비판과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 시국이었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었기에 감히 증세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 폐기되었던 그 법안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더 강력한 명분과 힘을 얻어 부활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여기엔 두 가지 강력한 명분이 작동합니다. 첫째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정가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2016년부터 설탕세 도입을 강력히 권고했고 멕시코,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선진국도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해서 국민들이 뚱뚱해지는 거냐? 라는 논리는 반박하기 힘든 무기입니다. 둘째는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입니다. 소아 비만, 당뇨병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건보 재정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탕후루 유행에서 보듯 대한민국의 당 중독은 심각한 수준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국민의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것은 특유의 사이다 행정 드라이브를 건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의도가 순수하게 국민의 최장만을 걱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가장 손쉬운 타겟으로 만만한 설탕을 지목한 것일까요? 자, 이제 거창한 명분은 잠시 접어두고 냉혹한 계산기를 두드려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돈 이야기를 해봅시다. 고작 몇백 원 오르는 거 아니냐고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시장 경제의 무서움을 모르시는 겁니다. 2021 연 바리안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마트에서 흔히 사는 1.8리터 콜라 한 병, 지금 4,000원 정도 하는 가격에 약 200원 정도의 부담금이 붙습니다. 겨우 200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그것을 핑계로 가격을 더 올립니다. 200원 세금이 붙으면 유통마진과 포장비 인상 등을 핑계로 최종 소비자 가격은 500원이 오르는 게 시장의 생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풍선 효과와 역진세, 리그레시브 텍스의 성격입니다. 이 정책이 왜 잔인한지 아십니까? 부자들은 유기농 착즙 주스를 마시고 최고급 차 TR을 마십니다. 그들에게 콜라값 몇백 원 인상은 타격감이 제로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믹스커피와 탄산음료로 달래는 일용직 노동자, 편의점 도시락과 저렴한 음료수로 끼니를 때우는 학생들에게 이 세금은 가혹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가공식품 의존도가 높은데 그 가공식품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사실상 가난세나 다름없습니다. 부자의 지갑은 그대로인데 서민의 주머니만 털리는 구조입니다. 또한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잠재울 겁니까? 음료수에만 세금을 매기면 사람들은 빵을 더 먹겠죠. 그럼 나중엔 빵에도 세금을 매길 겁니까? 밀가루세, 나트륨세, 지방세, 이렇게 가다간 숨 쉬는 것 빼고 다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동네 카페 사장님들의 한숨소리도 들립니다. 지금도 원두값, 우유값 올라서 죽겠는데 실업에까지 세금을 매긴다면? 대기업 프랜차이즈야 가격 전가하면 그만이지만 동네 자영업자가 500원 올리면 손님 뚝 끊깁니다. 결국 영세 자영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한민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론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2030 젊은 층이 주축이 된 커뮤니티에서는 냉소와 조롱이 쏟아집니다. 담뱃값 올려서 흡연율 줄었냐? 그냥 세금 걷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기적의 경제학. 이제 편의점 캔커피 마실 때도 손 떨면서 마셔야 하냐는 반응입니다. 주부들과 직장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순서가 틀렸다. 물가부터 잡고 나서 하라. 걷어간 돈이 진짜 의료비에 쓰이겠냐. 또 엉뚱한 곳에 새는 거 아니냐며 정부의 조세 정의를 꼬집습니다. 가장 아픈 지적은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 죽이는 정책을 편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세금 안 내고 호텔 망고 빙수 먹는데 서민들은 캔콜라 마시면서 세금 내는 게 공정이냐는 외침입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제로 슈거의 역설을 지적합니다. 설탕세를 피하려고 기업들이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 범벅을 만들 텐데 과연 그것은 장기적으로 몸에 좋을까요? 맛은 맛대로 버리고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고 건강은 장담 못하는 삼중고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단맛을 내는 건 똑같다며 대체 감미료에도 세금을 매긴다면 그것은 설탕세가 아니라 그냥 국민의 미각에 세금을 매기는 단맛세가 되는 셈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씁쓸하고 무거운 질문을 던져봅니다. 설탕 분명 몸에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당 섭취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아이들의 치아와 췌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어떤 면에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 구실로 포장된 나쁜 결과입니다. 과거 담배세 인상 때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며 가격을 2배로 올렸지만 흡연율은 요지부동이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곶감만 채웠습니다. 그 막대한 돈이 정말 흡연자들의 폐 건강을 위해 쓰였습니까? 아니면 일반 예산에 섞여 어디론가 사라졌습니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한 번 속아봤기 때문에 이번 정책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설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정책이 단순히 기업들에게 가격 인상의 명분만 주고 서민들의 소소한 즐거움에 벌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을 넘어선 국가의 약탈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걷어들인 부담금을 지역 의료 붕괴를 막고 소아 비만 예방에 전액 투자한다는 확실하고 투명한 로드맵 없이는 이 달콤한 제안은 국민들에게 가장 쓴 독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던진 승부수, 설탕세. 과연 이것은 국민을 살리는 골든타임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서민 경제를 옥죄는 또 하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일까요? 선택은 정부가 했지만 그 대가는 오롯이 국민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콜라 한 잔이 단순한 음료수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뒤엉킨 복잡한 폭탄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내 지갑 속의 돈이 내 건강을 위해 쓰이는지 아니면 권력의 쌈짓돈이 되는지 말입니다.